수학여행 가는 배가 침몰해서 큰일 났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선수의 앞부분만이 그냥 이렇게 진짜 우표처럼 떠 있는 장면? 그날 밤에 그 장면 있잖아요. 저만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돼서는 교실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인천항에서 배들의 백고동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게 자꾸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해에도 지겹다고 했고 그 다음 해에도 지겹다고 했고 너무나 긴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광화문에 가면 그 분향소 나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걸 볼 때 그래 사람도 잊지 않았어. 2014년 4월 16일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7년이 지난 오늘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4월이란 작품인데요. 방금 이 영화의 예고편 일부분을 들려드렸어요.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영화 당신의 4월을 만든 주현숙 감독과 함께합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주현숙 감독님과의 인터뷰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세월호 참사 7주기네요. 7년 전에 저는 사실 강의하러 가다가 이 소식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바로 학생들 전원 구조 이러면서 나와서 천만 다행이다 이러다가 나중에 막 달라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참 참담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감독님은 그 당시에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영화제 폐막식을 준비하고 있었었어요. 근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전원 구조부터 봤었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오보라는 걸 들었을 때도 아, 그럼 빨리 구하겠지라고 저는 맞아요. 예, 그 예. 합계가 그냥 그 당시에 잠깐 잘못돼서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아닌 걸 알고 되게 좀 힘들었죠. 아니 네. 바다도 너무 평온해 보였고 네. 커다란 배가 이렇게 떠 있었기 때문에 구조는 당연히 할 거로 생각을 했었죠. 맞아요. 이번에 개봉한 당신의 4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작품인가요? 네.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목격한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의 세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텼는지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 영화가 세월호 다큐멘터리인데 세월호 침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아하. 예, 네. 그냥 담담하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런데 당신의 4월이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이 많이 늦춰졌다면서요? 네, 원래 이 작업이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주기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개봉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예, 못하게 됐었죠. 예. 근데 되게 저희가 다큐멘터리 하면 음. 실제 그 사건 관계자, 당사자 혹은 이런 참사 같은 경우는 피해자나 가족분들 아니면 전문가들 이런 분들 주로 인터뷰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그 인터뷰를 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도 한 3년 정도까지는 3주기 되기 전까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뉴스나 뭐 이런 걸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당사자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도 아닌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3주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날을 기억하는지. 근데 저희가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근데 몇 년 전 어떤 날 아침에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는 너무나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그 유가족이나 아니면 생존자나 그 피해자의 몇 명의 기억이나 참사가 아니구나. 그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지켜봤던 우리 모두가 이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세월호 참사가 비단 직접 피해자나 가족만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당사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그래도 5분의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이 5분은? 제가 그러니까 참사를 가운데 놓고 예. 이게 약간 반원 같은 걸 계속 그려봤어요. 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약간씩 이제 심리적,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표창원 전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 동고차도 바로 앞에 네. 그 섬에 바로 앞에서 이제 배가 침몰됐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 직접 배가 이제 마지막까지 침몰하는 장면들을 다 목격하셨고, 맞아요. 예. 그리고 자기의 생활 터전도 사실은 황폐화됐고, 맞아요. 예. 그런 이야기도 사실 담고 싶었고요. 네. 그분들이 목격한 건 뭘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생님 이야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사실 주 양육자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오기 전에 선생님들만 같이 영화를 봤었어요. 아. 근데 선생님들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정말. 아. 그 당시의 기억이 너무 나시고, 자기네들이 아이들을 그 당시에 이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아이들을 구하러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 단원고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네, 다른 학교 일반, 선생님이신데. 네. 아. 그 질문은 계속 스스로 하셨다. 그래서 다들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좀 어쨌든 또 다른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카페 사장님. 카페 사장님. 예, 청와대 앞에서 하는 요즘 서촌이라고 부르는 네. 곳에서 하는 카페의 사장님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난 그 해에 5월 8일 날 유족들이 그 KBS에 가서 항의하다가 청와대 앞으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제 유족들을 보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유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아, 계속 그 자리에 계시니까 보셨겠네요. 네네네네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네네. 변하시는지. 그리고 촛불 집회 때도 그 앞에 아. 많은 사람들이 오고 되게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유족들이랑 함께 그 촛불 집회 때 그 시민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유족분이 그 얘기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카레? 네. 를 준비해서 4,160그릇을 같이 만들어서 예. 동네 사람들이랑 해서 나눠 먹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아. 그래서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그래서 네. 그분,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고3이었던 학생. 아.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당시에는 사실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관심 못 가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나중에 아예 전공을 기록 관리학을 하셨어요. 기록 관리학. 예. 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정주현님이라고 인권 활동가 분이신데 네. 그 당시에 유족들을 만나서 이제 그 또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 있잖아요. 네.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런 책이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책도 같이 만드신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 네. 이 다큐가 감독님 말씀에 실제 참사 장면, 침몰 장면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 동심원을 그리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민분들 선정하시고 만나시면서 지속적으로 참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잖아요. 그 과정은 무척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슬픔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자기의 슬픔을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아, 오히려 위로가 되셨어요. 예. 나만 이 사건으로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되게 위로가 됐고, 이거는 영화를 이제 만들고 상영하면서도 느낀 건데요. 네. 관객들이 다 위로를 받으셨다고 오히려. 아. 그래서 되게 제가 받은 위로를 관객들과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역시나 그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같은 거 보는 거는 좀 힘들었어요. 예. 많은 분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7년 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1071님께서요. 저는 회사 직원 식당에서 점심 먹으며 들었어요. 전원 구조라는 걸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일하러 갔는데
오버라는 걸 퇴근해서 알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2067님은요. 저는 몇 시 어떤 라디오에서 어떤 MC가 보도한 것도 기억나고 완전 침몰 전 아이들의 전화 인터뷰도 생각나요. 그때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뭐 당사자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그런 참사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다큐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데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유가족다움을 강요했다. 네,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유가족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어느 날 유가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실 되게 많은 삶이 있는데 네. 우리는 유가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슬퍼야만 하고 울고만 있어야 된다라고 사실 가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물론 당연히 슬프시고 당연히 분노가 나시지만 예. 또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되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세월호 참사라는 큰 빚을 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지 유족들만 그 일을 한다는 게 좀 마음도 아팠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유가족만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딱 선이 그어지고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혐오의 발언도 나올 수 있고 그게 맞아요. 강해지면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예. 네. 그 혐오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잔인해졌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가족다움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함께 나누고 네. 함께 해나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죠.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도 이 영화 같이 보셨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위로와 위안을 나누려고 만들었지만 네. 과연 유가족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실까? 왜냐하면 유가족이 나오지도 않고 나오시더라도 약간 이제 뒤에 나오시고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반 시민이 세월호 참사가 너무 아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네. 어떻게 보실까 걱정을 했는데 한 분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참사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도와주시고 곁을 지켜주셨는데 제대로 고맙다는 말씀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고 이 영화가 그 고맙다는 말을 대신해주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네. 그 고마운 마음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유가족분들의 고맙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매일매일 뉴스 보도가 될 때 달려가신 시민분들 어떤 분은 그 뭐죠? 음식 포차 이거 막 네. 가지고 가셔서 네. 음식 계속 만들어서 나눠주시기도 네. 하시고 자원봉사자들 무척 많으시고 그러셨는데 직접 뭐 택시 운전사분도 그냥 막 그 가족분들 네. 태워다 드리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많은 고마운 감정을 이 영화를 보시면서 다시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 말을 못 하셨다고. 참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네. 그런데 앞서도 이제 혐오라는 표현을 주셨지만 여전히 이 인터넷 기사 댓글도 그렇고요. 지겹다. 그만 얘기해라. 아직까지 세월호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감독님께서는 이런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도 약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이렇게 별점 매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별점 테러를 당했어요. 별점 테러 당하셨어요? 네, 1점이 막 후두둑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이죠. 너무 보지도 않고 그러시죠. 되게 그래요. 예,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이분들 부지런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속상했는데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대해 왔는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이 들었어요. 네. 예.
제대로 애도했는가, 아하.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규명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네. 사실 그러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너무 정치화되면서 네, 네. 정치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네. 것처럼 네. 되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있지 않나 싶은 네, 마음도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죠? 시간이 벌써 다 돼가서요. 네. 감독님이 그런 당신의 4월 만드시고 관객과 같이 나누시고 유가족분과 나누시면서 과연 우리 앞으로 세월호와 관련해서 무엇을 더 기억하고 어떤 걸 더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트라우마를 극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넘어서기 위한 방법은 우리 안의 슬픔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좀 네. 담담하게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나면 진짜 진상규명 왜 그 사건이 일어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내는 게 저희에게는 그 답을 구하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화를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도 그래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영화기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못 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걸 보시면 어쨌든 생각보다 덜 힘들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네. 그리고 다 같이 그 답을 구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냉소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찰, 진상규명 그리고 함께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냉소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영화 크레딧에 가수 아이유가 고맙다고 주셨어요. 네. 네, 이따가요 제가 네. 그래서 아이유의 노래를 대신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네. 지금까지 영화 당신의 4월 주현숙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